한번 저번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이 아무 이유 없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세상이 너무 변동성도 크고 확실한 것도 없고 복잡하고 모호하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커왔을 때의 분위기가 아니고 너무 변화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 찾을 수 있는 세대였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자 돌림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다. 뭐 어떤 학교를 가면은 취직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루트를 정해놓고 우리가 갔었어요. 맞나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변화가 너무 커서 그 길이 진짜 맞는지 또는 내 아이가 이게 행복한 길인지 이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친구들도 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2024년 대입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는 대입을 보는 걸로 인원을 체크를 하는데 2024년이 되면 실제 응시자 수가 50만 명이 안 돼요. 이때까지는 계속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59만 명, 8만 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바로 2024년만 돼도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령 인구가 준다. 그리고 응시 인원이 준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대학이 정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이들을 받으면 아이들은 학교 가기는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진짜 인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려면 어떤 무슨 그 판단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판단 기준들을 다양하게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시, 수능만 보고 딱 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진짜로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로 괜찮은 인재로 커갈 수 있는지 우리 학교에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응시 인원자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후 환경도 변화한다고 이제 이 기후 환경 변화하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기후 환경이 변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교과 과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인재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그걸로 진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계속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쪽에서도 뭔가 진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디지털 전환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디지털 디바이스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래 사회가 너무너무 바뀌어가니까 이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어요. 2015년 그리고 2022년. 근데 지금 어머님들께서 조금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게 2022년도 건 아직 하지 않았어요. 시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과서도 사용하고 교과 과정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서 그 개정안이 나와서 이거를 시행하는 건 전면 시행하는 건 2025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우리 아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몇 학년일 것 같은지 계산하셔야 돼요. 자, 2025년. 참고로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이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25년 시행된다고 딱 했잖아요.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때 바로 2025년 돼가지고 딱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전에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나라에서도, 교육에서도.
그 교육부처에서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고자 하는 변화들이 또 발생해요. 거기에 끼어 계세요. 거기에 끼어 있는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엄청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시고 교육 정보도 생각보다 많이 보시면서 예전보다 더 많이 보시면서 조금씩 내가 우리 아이는 요거에 해당될 거니까 요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미래 사회가 변하니까 지식을 그냥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고 적용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학습 역량이라고 해요. 역량. 갈고 닦아서 뭔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학습 역량이라는 걸 자꾸 찾게 되다 보니까 길러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예전에는 계속 주입식 교육 같은 걸 해서 이 친구가 요걸 외우면 그 외운 걸 가지고 답을 내게끔 만드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서 뭐가 많이 시행되고 있냐면 수행평가.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보셨어요, 혹시? 자, 비율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배운 거 활용하란 뜻이에요. 내가 배운 거 그냥 답내지 말고 활용하라고. 그 활용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역량교육이에요. 그리고 수행평가로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교육과정하고 2022년 교육과정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2015년 교육과정, 현 교육과정을 먼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렇게 될 거예요.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건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 어머님들 되게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문이과가 통합됐어요. 들어보셨죠? 문이과 통합. 문이과 통합돼가지고 지금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공통수학, 공통국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부담을 경감한다라고 해서 수학에서 기하 벡터 중에 벡터를 삭제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학생 참여 수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또는 창체활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생겨난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그럼 어머님들께서 우선은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대충은 아셨고 이제는 어머님들께서 현 교육과정과 입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먼저 퀴즈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내가 나를 지금 조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점검을 해보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또는 저에게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 자,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45분이다. 온지 아닌지 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온지 X인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50분이에요. 50분. 자, 맞으신 분들은 1번 해놓고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1번.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특목고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자,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아니죠. 특목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줄임말이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특히 우리는 직업 분야, 직업에 진짜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업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예요. 그러면 특목고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뭐 마이스터고, 영재고 이런 데가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 이거 말고도 고등학교 또 있잖아요. 뭐 있죠?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죠? 평범하게 교과 중심으로 가는 고등학교 그리고 자유형 고등학교도 있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종료 마지막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고등학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수시와 정시 중에서
수시, 정시는 들어보셨죠? 네, 수시와 정시 중에서 정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맞나요? 네, 맞죠. 수능 성적 맞아요. 수능 성적에서 사실은 점수로 판단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서울대에서도 네, 학생부 들어보신 적 있죠? 생기부를 이제 조금 반영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요. 4번입니다. 현 고등학교, 와우. 자, 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의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 기준이다. 자, 절대평가라는 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만드는 게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면 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의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 기준이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나중에 과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지금 2015년 개정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이걸 편제표가 아니고 그 교과 체계예요. 교과 체계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보통교과, 그 다음 전문교과라고 하는 데가 있죠. 네, 이 보통교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문교과는 뭐냐면 전문교과 1은 특목고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가지고 가르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있는 그럼 보통교과예요. 보통교과. 자, 우리는 보통교과에서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 과목은 몇 학년 때 배울까요? 네, 고1 때 배워요. 그죠? 그 다음에 고2, 3 때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서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아까 평가 체계가 있었잖아요. 자, 절대 평가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거의 반대 개념이 반대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상대평가예요. 그죠? 아이들을 전체 다 놔두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인원수 그리고 점수대로 쭉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게 상대평가인데 우선 지금 현재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여기는 전부 상대평가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네, 이게 그 상대평가, 그 절대평가예요. 이게 절대평가. 근데 절대평가라고 하기도 그런 게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세 개로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평가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능시험. 자, 수능시험은 12월에 치러진다.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12월이 아니고 11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6번입니다. 고등학교 공통과목 아까 얘기 드렸어요. 고등학교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 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이제부터는 주관식이에요, 언니. 자, 고등학교 공통과목 우선 5개는 아시겠죠? 국영수, 사과. 거기에 공통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한국사. 그죠? 한국사. 그 다음에 7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목고는 다 들어가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안 배워요. 안 배우는 학교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자, 부산 내 중고등학교의 주요 과목 수행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보통이 30에서 40 맞아요. 박수 쳐주세요. 네, 근데 이제 50%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50% 가는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그 대신 50%에서 하는 대신에 이제 좀 제한을 두기는 해요. 제한을 두긴 하지만 50%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과목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예체능은 뭐 60도 되고 70도 되고 자기 맘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요. 8번. 내 아이가 현재 중2라면 몇 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까요? 계산해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중2예요.
맞습니다. 네, 27학년도예요. 맞아요, 27학년도. 자, 보시면 현재 6월 기준이에요. 6월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 현 고3, 그러니까 현 고3을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겠죠. 그리고 고2, 고1, 중3, 중2 해가지고 중2는 2027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중1 같은 경우에 2028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9번입니다. 9번. 일반계 고등학교 고1의 경우 전국 학력평가라는 걸 쳐요. 우리 모의고사, 소위 모의고사라고 말하는 거. 그죠? 모의고사는 1년에 몇 번, 몇 월에 시행될까요? 1학년 기준입니다. 3학년은 조금 다르거든요. 1, 2학년 기준이에요. 1, 2학년. 어머니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4번 보고요. 4번, 1년에 4번, 3, 6, 9, 11월에 봅니다. 상대평가에서 3등급은 몇 %까지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에요? 23%까지입니다. 네, 23%까지. 자, 근데 보세요. 9등급까지 있죠? 9등급까지 있는데 한 반쯤 되는 4등급이나 5등급 반쯤 보세요. 60%까지가 5등급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애가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를 조금 쓰고 싶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쓰라고 하죠? 대부분? 한 4등급까지, 특목고까지 가더라도 4등급까지는 4등급까지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4등급이 40%인 거예요. 특목고는 되게 아이들이 성적이 높잖아요. 성적이 높은 아이들 안에서 40%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신 따기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뭐 서울에 있는 조금 인서울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들은 여기서 다 가겠죠. 여기서 다 가겠죠. 그럼 부산권은요? 부산이나 경남, 울산 뭐 이런 데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성적이 막 저 4등급 나왔어요, 5등급 나왔어요 했을 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비율이 작아서 그래요. 비율이 작아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022 교육과정 그리고 2015에서 넘어가면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초등학생 어머님을 학부모이신 분들이 쓰셔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보시다가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하시면 사진 찍어 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 드렸냐면 요거를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2022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지만 요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는 어머님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교학점제? 네,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우리 수강 신청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 수강 클릭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왜?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를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고교학점제고 이 고교학점제를 원래는 2025년도 딱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짜잔 하고 쓰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제도가 잘 굴러가려면 연습이 필요하니까 지금 부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전면 도입이 됐어요. 네. 근데 완벽하게 전면 도입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고교학점제 과목들, 그러니까 평소에 과목을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목들이 이제 개설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고교학점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헷갈리시냐면 교육 과정의 완성형은 2025년도에 열릴 건데 대학 입시와 고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또 2015년 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25년에 해야 되는 제도인데 이게 따당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학 입시나 교과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나 교육 과정 자체는 2015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지.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시행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선택해 가시면 돼요. 자, 우선 고교 학점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2022년도에 원래는 하려고 했었대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2025년도에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는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아까 뭐냐? 학생이 기초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아이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과목 선택권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이라고 했어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학점을 못 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졸업을 할 거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려면 출석 일수를 채우면 돼요. 맞죠? 내가 성적을 잘 받든 못 받든 어쨌든 출석 일수만 채우면 나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선택한 과목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A, B, C, D, E 근데 E는 없고 이걸 I라고는 하는데 incomplete이라고 해서 I라고는 하는데 이 I 등급이 됐다. 그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40점이거든요. 100점 중에 40점. 40점이 안 되면 원래는 학점을 못 따요. 학점이 이수가 다 안 되면 졸업을 못 해요.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학교 근데 졸업은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계속 보충 수업을 만들 거예요. 따라가라. 계속 따라가라.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지금 요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취득한 학점을 3년 동안 192학점을 누적하면 졸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출석 일수도 들어가긴 해요.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이랑 지금 조금 다른 거는 학점을 취득할 때도 이수 기준이라는 게 생겼고 보충 수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학생 수요 반영하고 진로나 학업 설계할 때 지도를 하고 최소의 학업 성취를 보장하겠다는 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예요. 취지.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의 꿈은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대요. 어떤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얘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자문해 주는 거죠.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나는 경영이나 경제학부를 들어가야 되겠대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를 들어가서 범죄수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똑같은 동일한 과목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진로 설정에 맞게 어떻게? 자기가 과목을 설정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고1 때 공통 과목 배운다고 했잖아요. 공통 과목은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배워요. 근데 뒤에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왜 저거는 세 개로 나눠져 있냐면 교과 체계가 지금 2015에서 2022로 바뀌면서 교과 체계가 살짝 바뀌어요. 바뀌는 거 얘기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40점까지는. 그게 고교 학점제예요.
자, 그래서 학생마다 다른 진로, 적성이 있는데 똑같은 거 공부시키지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 시키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공부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예요. 자, 그래서 고1, 고2 때는요, 지금 얘네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 또 내 실력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계열 학과 학습에 필요한 과목을 잘 공부했는지, 또 다양한 결합평가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학교의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이 이제 예전과는 약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때는 그냥 국영수 사과 말고 다른 과목도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표대로 쫙 다 그냥 앉아서 공부했어요. 받아들였죠. 그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라. 그 대신 여기에 그럼 선결 조건이 뭘까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고 나서 고2, 3 때는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을 이상한 거라면 대학이 얘가 이 진로를 향해서 제대로 온 아이일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1 때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진로 탐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자유학년제다 뭐다 하면서 엄청 진로 탐색을 많이 시켜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자라요. 어머님들께서 그걸 되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이 직업을 많이 알겠어요? 아이들이 직업을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어머님들이 많이 아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역사 같은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학과 나와가지고 역사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거 될 거 아니면 역사학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졸업해도 먹고 살 거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얘는 역사가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을 탐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역사학과를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요새는 뭐 진짜 뭐 컨텐츠 다 만들어가지고 유튜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거를 하나 해서 결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한숨이 나오죠. 미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공부가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만약에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친구들한테 전화라고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또 팀장님 계시잖아요. 진로교육센터에서 그런 거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팀장님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은 프로그램 없어요? 이거 혹시 코칭 받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졸업 기준은 지금은 단위라고 해서요. 204단위라는 걸 배워요. 204단위만큼 배우면 졸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출석 일수만 맞추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192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과목별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졸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아까 40%라고 했잖아요. 40점이라고. 그리고 40%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이수 또는 보충 수업을 해야지 이 친구들이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약간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받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학교와 학교끼리 가까이 있는 학교끼리 뭉쳐가지고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 같은 걸로 만들어준다든지 대학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목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수강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알고 있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듣고 싶은지
뭘 선택해야지 좋은 건지 모르고 있으면 신청을 못 해요. 그럼 2, 3학년 때는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개설이 돼야지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보건학이라는 걸 듣고 싶어요. 보건학이 개설되거든요. 그러면 보건학이,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보건학을 듣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수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서.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를 내가 신청을 하면 아, 얘가 이 과목을 듣고 싶어 하구나 라고 해서 수요 조사를 할 텐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 이미 자기는 대충은 이런 진로여서 이런 과목을 신청하면 좋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는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중학교 때는 이 고등학교 때 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을 해놔야 돼요. 그게 진로 탐색이에요. 방향 설계예요. 그 방향 설계와 진로 탐색을 중학교 때 충분히 해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불안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교과 체계는 말씀드렸어요. 이 교과 체계가 아까 교과가 조금 바뀐다 그랬었죠. 이거는 그냥 짤막하게 얘기 드리고 갈게요. 원래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전문교과 1, 2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요거 아까 보셨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전문교과 2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2는 전문교과 2는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교과는 살아남아 있대. 여기 위에 있는 과목 전문교과 1까지 해서 위에 있는 과목이 공통, 일반, 융합, 진로로 바뀌는 거예요. 요 과목이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 구분이 돼 있는 데서 내가 학점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나는 국어를 좋아하고 국어를 잘하니까 국어만 많이 배우고 수학 못하니까 수학은 안 배운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과목당 몇 시수 이상은 해야 돼. 몇 학점 이상은 해야 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해놓고 나머지 학점에 한해서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2015년 교과과정 편제표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중2나 중3 어머님이신 분들은 찍어가세요. 이걸 왜 찍어가라고 얘기 드리냐면 여기 안에서 수능 과목도 정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시라고 드린 거고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교과과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지금 2020년에 개정한 게 최종판이거든요. 이 최종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통과목이 국영수, 국영수, 사과 해놓고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 해가지고 공통과목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 하는 거? 고교학점제를 연구 선도학교, 부분 도입한 학교들은 전부 이거예요. 이거라고 있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거 있어요. 뭐 실용국어, 실용이 되게 많이 붙어요. 실용수학, 실용국어, 실용들 많이 붙고요. 실용영어 이런 거 많이 붙고요. 인공지능 수학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도 있고 농업, 해양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학,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목 그 편제표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과목들이 전부 다 개설되나? 그건 아니에요. 1학년 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과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핵심은 진로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 과목을 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평가 방식하고 교과 이수 기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일반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상대평가를 내잖아요.
근데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목은 애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애들이 적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은 과목에서는 자기가 조금 유리하겠죠. 등급을 따는 게. 근데 적게 들은 과목에서는 어떻게 돼요?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네가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이 평가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달리해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된 것들 있죠. 아까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여기는 전부 다 그냥 ABC로 주겠다. 그 대신 앞에 있는 공통 과목 1, ABC가 아니고 죄송해요. ABC일지 ABCDE일지 잘 몰라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것도 다 안 정해졌어요. 지금은 ABC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ABC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ABC. 지금 학교에서는 현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그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을 때 2025년 시작됐을 때는 ABCDE로 줄 확률이 지금 가장 높기는 해요. 자, 그래서 평가 방식을 지금 좀 이해하셔야 되고 교과 이수 기준이 아까 40%. 그 과목당 3분의 2 출석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친구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머님들께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냐, 이행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라고. 그 전에는 계속 부분 도입을 하면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되면 전부 다 모든 전국의 고교가 전국의 전국의 고교가 다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이미 고교학점제를 선택해서 하는 학교가 많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연구선도학교라고 해요. 연구선도학교. 나중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치시면 다 나와요. 우리 지역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아이들을 또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교를 보내실 때도 대입이 먼저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보내실 때도 이런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과목이 많이 개설이 안 되는 학교라든지 선생님이 시험을 엄청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형에 만약에 어떤 대입 전형에 이 친구들이 다 한 10명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명의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A 학교에서 들 수 있고 B 학교에서 들 수 있고 C 학교에서 들 수 있는데 이 학생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좀 잘 주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생기부도 좀 예쁘게 잘 만들어주는 학교였어요. 근데 B 학교는 알아서 생존해라 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정시 위주로 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만약에 A 학교에 출신하고 B 학교 출신이 이렇게 붙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도 어머님께서 잘 찾아보고 보내셔야 돼요. 애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찾는 거야 라고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2025년 3월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부분 도입이에요. 하고는 있어요. 고1 공통과목 제외하고는 고2부터는 사실상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학생들 진로에 따라 가지고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어머님들 요새 고등학생들 그 시험 보는 거 시간표 보면 되게 웃겨요. 한 시험을 한 4일 봐요. 모든 학생들이 4일 동안 동일한 과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1학년 때는 동일한 과목을 보겠죠?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어떤 아이는 1교시에 이 과목을 보고 A 과목을 보고 2교시에 쉬는데 다른 애는 2교시에 또 시험을 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과목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봐야 되는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험 시간도 다 다른 거 나중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게 시간표가 희한해요. 어떤 애는 막 시험을 5개 보고 있는데 어떤 애는 시험을 3개밖에 안 본대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 나중에 고등학교 보내시면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부분 도입이기 때문에 출석 일수 기준으로 졸업을 시키지만 이제 좀 이따가 전면 도입이 되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입시에서는
수능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교 학점제가 진로에 따라 가지고 원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 보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나 고대나 성균관대 같이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전형을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바꾸냐? 수능 안에 교과를 넣어버려요. 생기부 내용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다 보겠다. 2개 다 보겠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하고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 학교들이 가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죠? 살짝씩 내려올 거예요. 우리 그 부산이나 이제 경남, 이제 울산 이런 건에서도 조금 우리 좀 이름 알만한 대학교들, 이름 알만한 대학교들은 이제 그렇게 바뀔 확률이 있다는 거.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자, 그 다음에 수능은 지금 수능이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수능도 지금 개편될 거예요. 근데 그 개편은 언제 되냐? 2028학년도 수능을 보는 지금 현 중1 아이들부터 수능 체제도 바뀌어요. 아주 기가 차죠. 자, 근데 이걸 정해졌나? 안 정해졌어요.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제. 과목 선택의 전제 조건인 진로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진로 교육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흥미 찾고 적성 찾고 강점 찾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먼저긴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해서 내가 학과, 과목, 계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신경 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진학 좀 연결시키라고 제가 계속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학 좀 제발 연결시켜 주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아이는 이런 과목밖에 못 받아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들어갑니까? 안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은 어떻게 골라야 되냐?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이걸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로도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가는 거고 적성도 내가 잘하는 거 찾아서 가는 거니까 과목도 내가 잘하는 거 찾아가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선수 되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수 과목을 어떻게 찾나? 자, 이건 그냥 예시예요, 예시. 예시인데 자료는 더 많지만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제학부를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 쪽에 있는 부분이나 뭐 경제 쪽에 있는 관련 과목들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권장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 때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자,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위주로 보는 거고 나중에 수능 최저를 봐요.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친구의 진로 활동 상황을 봐요. 비교과 상황이나. 이 친구가 진로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왔나. 얼마나 역량 있는 친구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은 학교에서 다 다르게 설정하지만 거의 과에서는 비슷하게 설정이 돼요. 내가 화학부를 서울대만 갈 거 아니잖아요.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화학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과목을 받아야 되는지가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고 싶은 친구는, 지원하고 싶은 친구는 이런 권장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되겠죠. 근데 교과 전형에 들어가거나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굳이 꼭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전략 짜기 마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비중이 늘었다 했잖아요. 아무리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 해도 수능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시에서는. 자, 그러면 정시에서 만약에 80%는 그러니까 특정한 전형이에요. 모든 전형이 아니고 딱 서울대에서 어떤 특정한 전형에서 거기에서 80%는 정시 성적 보고, 그러니까 수능 성적 보고 20%는 교과 성적 넣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20% 말고 20%는 내가 신경 쓰면 되는 거고 80%는 여기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to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위계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먼저 들어야 되고 뭐 나중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게 다 내가 다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수능에서도 몇 개 보죠? 과탐 같은 경우에는 2개 봐요. 네, 2개 보기 때문에 2개만 선택하면 돼요. 다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 수능이 어떤 거를 내가 볼 건지를 먼저 과목에다가 다 설정해놓고 시간표에다가 설정해놓고 그 다음 다른 과목을 설정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입제도가 개편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2028년도 거니까 2028년도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조금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지금 개편되려면 개편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논술 서술형. 서술형을 도대체 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서술형을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요거 고민이라서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 서술형은 반드시 넣는다예요, 지금은. 반드시 넣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많이 논의되고 있냐? 논의되고 있냐? 수능을 혹시 일본의 센터 시험이라고 아세요? 뭐냐면 센터 시험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예요. 1학년 때 공통 과목 배우잖아요. 공통 과목에 관련된 수능을 치는 거예요, 한번. 공통 과목에 관련된 과목들만 수능을 한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거는 섞어서 나중에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2번이란 얘기인 거죠. 2단계에 걸쳐서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꼭 수능을 시험을 치지 않아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면접을 본다던가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만들어 오라고 한다던가 그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게 될 확률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건 아직 없어요. 계속 논의 중입니다. 계속 논의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정해진 건 수능 체제가 개편될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상하는 방향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방향은 뭐가 늘어난다? 서술형이 늘어나고 면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대입제도가 같이 개편이 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른 동일한 과목을 받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과목을 받기 때문에 다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를 거고 다 수강생 인원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또 변해?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을 최대한 정당하게 뽑기 위해 정당한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까놓고 보면 준비할 게 많아져서 문제인 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재는요. 교육과정도 따로예요. 2015 하는 애들도 있고 2022가 적용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따로고요. 왜냐면 학교는 어떤 학교는 실시하고 어떤 학교는 안 실시하니까. 그 다음에 대입평가 제도도 이제 따로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 따로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적용되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 현 중학교 1학년. 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완전 시행이잖아요. 그리고 대입제도는 개편될 거라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단계적 이행 시행이다.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는 다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뭘 했으면 좋겠냐. 뭐 답을 또 안 드리고 가면은 답답한 마음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까지 해서 제가 대비 준비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중등학부모님들 대상인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진로 탐색, 방향 설계. 근데
이제는 흥미, 적성 이런 거 찾는 거 플러스 계열, 학과, 직업에서 뭐 배우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학 어디 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2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2가지 사이트들이 굉장히 쉬운데 정말 정보가 넘쳐나요. 그래서 이 2가지 사이트를 잘 활용만 해도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진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대학 어디 간대. 웃긴 게 진로도 엄청 많아요, 정보가. 자, 우선은 페이지가 여기는 진로 정보 찾는 곳이고요. 여기 밑에 들어가면 이제 학과나 대입에 관련된 페이지거든요. 나중에 다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되지만 여기에서 제가 진로를 만약에 찾을 때 이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그림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키워드를. 그림과 관련된 진로 정보를 나에게 달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으로 치면 직업이 떠요. 교재 교구 개발원, 모델, 언어 치료사, 제품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보육교사,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조각가 막 이런 게 떠요. 이게 다 그림과 관련이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교재 교구 개발원을 그림에서는 매칭을 안 시켜봤는데 뜨더라고요. 이런 게 뜨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클릭해보세요, 여기를. 여기 해놓고 클릭해보세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 떠요. 정보 엄청 많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학과는 어떤 게 있다. 자격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훈련은 이런 거 받아야 된다. 환경은 이렇다. 지식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뭐 다 나와요. 하나 다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대로 나는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은 치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좁혀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에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교구 개발원 말고도 시각 디자이너, 예술 치료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런 거 한번 잘하는 거 몇 개 나열해 놓고 키워드 치셔가지고 관련 직업들 요런 거 한 번만 쭉 서칭 해보시는 거죠, 친구들이랑.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진로에서 탐색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나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관련된 이제 학과가 결정된 거 대충 이거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는 대학 학과 전형에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위쪽에 보시면 대학 학과 전형 이게 세부 검색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눌려가지고 딱 들어가시면 만약에 나는 공학 계열을 여기 계열이 다 적혀 있어요.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계열이 적혀 있는데 난 공학 계열 중에서 재료가 관심이 있어. 근데 재료에서 신소재 공학이 궁금해. 여기도 과가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소재 공학에 관련된 소계열에서 학과가 쭉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나노 신소재 공학과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 누르세요. 그러면 세종대학교 본교에 나노 신소재 공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노 신소재 공학과 말고 아까 여기에 보시면 나노 신소재 공학과는 조금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금속 재료 전공 이런 거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도 있고 적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다 보면 아, 공과 계열에서 내가 그 소재에 관련된 게 궁금하면 요런 데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를 또 클릭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부 전형이 다 떠요. 세부 전형이 다 떠요. 그리고 입학 정원, 지역은 어딨고, 수시, 정시에서 점수는 경쟁률은 어땠고, 나중에 입시 결과는 이랬다. 이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대학 어디 가만 활용을 하셔도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이거 사기업체가 만든 게 아니고요. 평가원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 진로 찾고 학과 찾고 계열 찾고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트예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알긴 아는데. 자, 학교 알림이는 고교 선택하실 때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학교 알림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사이트가 딱 앞에 홈페이지 딱 뜨면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학교명. 우리 학교 주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 학교가 있잖아요.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 이름을 딱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장에 있는 어떤 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그냥 해놓은 거예요. 방송 때문에 이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뭐 지도부터 시작해서 몇 명 있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름을 딱 하나 클릭하면요. 요런 게 나와요. 공시 정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공시 정보는 뭐냐면 학교에서 정보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고교 선택할 때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교육활동 란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운영 이렇게 적혀있는데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편성이라고만 클릭하시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022년도면 2022년도에 편제표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저기 학교에 편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 밑에 연간 학사 일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연간 학사 일정은 뭐 그 월마다, 일마다 뭐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저 위에 있는 걸 다운받아 보시면 요런 게 떠요. 자, 요 파일이에요. 근데 엄청 진짜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 학교는 엄청 책자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과목, 단위, 1학기에 몇 단위, 2학기에 몇 단위 개설된다 다 나와 있어요. 학년별로 다 나와 있어요. 1학년 때 무슨 과목, 2학년 때 무슨 과목, 3학년 때 무슨 과목 지금 개설되어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거 보면서 이 학교는 개설되는 과목이 좀 많네. 우리 아이 학생부 종합전형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학교 보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목 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또 아까 교육활동 거기에요. 아까 여기 들어갔었고요. 이번엔 여기로 들어갈게요. 보시면 교육 운영 특색 사업, 동아리 활동 현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 현황에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특색 사업 계획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색 사업 계획을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공예 영화를 도입한 문화예술 교육을 할 거고요. 기숙형 고교 운영을 위한 학력 신장이래요. 이 학교는 기숙학교구나. 기숙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통한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이 있구나. 그 다음에 원어민 운영을 통한 외국어 교육이 있구나. 얘네는 원어민 수업하는구나. 얘네는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하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전부 세특을 만드는 거예요. 세특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생 기록부에 나중에 대학교 입학을 할 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쓰게 되면 생기부를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대학에. 근데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낼 때 거기에서 과목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줄여서 세특이에요. 과목마다 이 친구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걸 선생님이 관찰하고 써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쓸 때 이런 활동들이 학교에 많이 개설이 돼 있다면, 좀 특색 있는 활동들이 많이 개설이 돼 있다면 거기가 풍부해지겠죠. 세특 내용이. 그러면 세특 내용이 풍부해지면 뭐가 좋냐? 자, 생기부에서 이제 종합전형이 들어가려면 생기부를 써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기부에 이제는 예전에는 자소서, 추천서 이런 게 다 들어갔었거든요. 안 들어가요, 이제. 다 삭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소서가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알게 된 거 막 예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소논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특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래요. 세특이 세특에서 한 50%? 동아리하고 세특해가지고 한 5, 60% 이제 먹고 들어간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색 사업을 어머니께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시정보, 아까는 교육 활동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학업 성취사항 여기를 이제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과별 학습 성취사항이라고 돼 있는 데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
성적이 떠요. 학교 평균 성적, 표준 편차가 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머님들께서 뭘 알 수 있냐면 아, 이 학교는 평균을 잘 주는 학교냐 안 주는 학교냐를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거 다 나열해가지고 밑에 쭉 있었거든요. 근데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평균이 67점, 70점, 뭐 74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사실은 평균보다는 저는 표준 편차를 많이 보거든요. 표준 편차가 적으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교예요. 10 이내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학교예요. 특목고가 10 이내가 나와요. 다들. 그러면 그 이외에 조금 여기는 15.3, 18.2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성적 분포를 평균점에서 요렇게 나눠서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성적 관리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건 거죠. 열심히 한다. 성적을 잘 준다 이거보다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친구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표준 편차가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 그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교과 전형을 쓸 거예요. 거기에서 교과는 1학년 교과 100%, 2학년 교과 100%, 3학년 교과 100%예요. 교과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100이에요. 비율이, 반영 비율이. 1학년 때 성적을 놓쳤다.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 애들은 이제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쪽으로 가겠죠. 정시 쪽으로.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는 표준 편차가 거의 대부분 다 커져요. 그러니까 1학년 표준 편차를 보셔야 돼요. 1학년 표준 편차. 자,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꼭 기르셔야 돼. 기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학업 역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에서 있는 수행평가 또는 선생님이 막 책 같은 거 읽어오라고 하거든요. 막 학교에서도 책 읽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막 수행평가로 무슨 탐구보고서 내세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탐구보고서 내는 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든데 그게 세특에는 다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안 해주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해주는 학교 가셔야 돼요. 부산 시내에 저는 어떤 여고에 계속 토론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걔네는 세다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교차 질문하고 실제로 반박하고 입론서 쓰고 하는 거를 3일 동안 맨날 그 방학 동안에 3일 동안 캠프를 열어요. 계속 열어요. 근데 친구들이 토론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애들이 안 할 것 같잖아요. 맨날 60명 정원으로 만드는데 맨날 80명, 90명 이렇게 신청해요. 이게 맨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애들이 너무 발달을 하고 그 부분을 세특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활동을 진짜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변경사항이에요. 지금 정시전형 보시면 원래는 정시에서 수능이 100%여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교과평가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40점이나. 그러면 교과평가가 들어가면 이 교과평가가 무엇인지는 또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교과평가가 40이고 일반 전형에서는 20이에요. 네, 이것도 전형별로 다릅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애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교과평가의 20점, 40점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그게 바로 내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이수했고 성취도, 성취도는 성적이죠. 성취도는 얼마 정도 나왔고 학업 수행 내용, 여기가 세특이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시 모집에서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능만 보고 뽑지 않겠다. 뽑지 않겠다. 이런 전형의 그 변경 사항들이 내년 입시부터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독서 같은 것들 계속 하셔가지고 이거는 세특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적어본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제로 투 메이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거는 책도 자기가 읽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만약에 과학 시간이야. 그 과학 시간이니까 너네 과학의 이거의 부분에 관련돼서 너네가 책 하나씩 읽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써와 라고 하거든요. 그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면 그걸 써갈 때 내가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메이커 운동의 확산과 오픈소스 및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역 메이커 페어 참여를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서 메이커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경험해봤다. 그리고 저자의 수중 드론 개발 과정을 인터넷 사이트 및 논문 등에서 흥미롭게 조사한 후 기계에 사용되는 작은 부품 등의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에 관심을 갖고 설계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사실 나열해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열심히 만들어 놔야,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면 그게 세특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성 역량인데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인데 인성이 도대체 뭐가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뭐 협력,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학교의 행동 특성을 적는 데가 있어요. 생기부에. 그것도 선생님이 또 적어주세요. 그런 데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한테 너무 내용이 빨랐나요? 그냥 우선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대충 다 전달은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하나예요. 진로 탐색을 좀 깊게 해주세요. 깊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만 탐색하는 게 아니고 진학도 좀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멘붕이 안 빠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내가 들어갔으면 애들은 처음부터 멘붕이에요. 적응하는 데만 몇 개월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들어가자마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 신청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이 친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알아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사이트 2개만 활용하셔도요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2개 꼭 활용하셔서 진로 탐색하는 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선은 어머님께서 1시간 반인데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궁금하신 건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고, 너무너무 앉아서 이제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